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 TV입니다. 네, 3월 9일 목요일입니다. 비트코인 21,900달러, 이더리움 1,500달러, 리플 플러스 3%, 에이다 폴리고 솔라나 전체 알트코인들 하락할 때 우리 리플 상승이 좋고요. 리플 소송 약식 판결 3월이나 늦어도 4월에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리플만 반등을 한 겁니다. 리플 호재가 2월 초 나와서 리플 가격 큰 상승 시킬 수도 있었겠지만 세력들은 리플 가격 안정성을 우선하는 듯 하고요. 가격 상승이 큰 만큼 하락도 큰 거고 시장 유동성이 많아서 소송 호재에 쉽게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염두에 둔 듯 합니다. 솔라나, 니어 프로토콜 포함 자코인들 하락폭이 매우 크고요. 3820원까지 빠진 자코인들 현재 많은 수준이지만 비트코인 22,000달러 아래 이렇게 움직이면 알트코인들 추가 하락 가능성은 더욱 큽니다. 알트코인, 자코인 하락 크다고 중경투 열흘 전부터 계속해서 언급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 중경투 가족들은 대응을 잘 하셨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영상이나 멤버십 공지 통해서도 유동성 살아있는 리플, 비트코인, 도지코인 정도만 홀딩을 하는 거지 알트코인들은 하락폭이 크다, 비중 크면 안 된다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비트코인, 알트코인 매력적인 가격까지 내려가야지 매수할 수 있는 거지 현재로서는 하락 진행 중이다 볼 수 있고요. 하루 전 상원 연설에 이어서 하원 청문회까지 이틀간 중요한 일정이 마무리가 되었고요. 하루장 상원 후에 청문회에서는 긴축 더 해야 된다, 연준금리 장기간 높게 유지하고 3월 연준회의에서도 50bp 인상 가능하다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하원 연설에서는 아직 금리 얼마나 올릴지 결정하지 않았다고 강조를 했고요. 미국 상원이 100명으로 하원보다 인원은 적지만 권력 범위는 상원이 더 강하기 때문에 상하원 발언이 달라졌다 볼 수 있는 거죠. 파월 의장 주요 하원의회 청문회에서는 3월 FOMC 전 데이터 나온 거 보고 확인을 하겠다, 중경투 메인의 미국 실업률, 바이든 예산안, 인플레이션율, 생산자 물가지수까지 시장이 주목하는 데이터를 확인한 다음에 결정하겠다고 하는 거죠. 3월 14일 인플레이션율이 가장 중요한 연준위원들 3월 금리 결정 포인트가 될 듯 하고요. YY 전년 대비 인플레이션율 얼마나 상승할지가 중요한데 2022년 작년 3월 물가 상승률이 0.7%로 높게 상승했던 구간이기 때문에 이번 3월 종합 인플레이션율은 상승폭이 작다, 오히려 하락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생각이 됩니다. 작년 3월이 가장 빠르게 인플레이션율 상승했던 구간이었습니다. 25bp 3월 인상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낮아지고 있는데 전혀 25bp만 금리 인상하는 것이 가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 볼 수 있죠. 그래서 비트코인도 현재 하락폭이 작은 거고 나스닥은 오히려 상승 마감을 했고요. 파르장 당장에 알 수 없고 확실한 데이터 나와봐야 25bp 할지 50bp 할지 금리 인상 결정을 한다는 거죠. 파르장 하원 청문회 이후 금리 인상은 50bp가 하루 전 71%보다 더 상승해서 80%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25bp는 19.9%로 거의 50bp 인상할 가능성이 크다 시장이 예상을 하고 있고요. 데이터 앞으로 어떻게 나온지 확인을 해봐야 자세히 알 수 있겠지만 미국 2년물 채권도 5% 유지하는 거 보면 50bp 금리 인상 가능성은 거의 확실해진다 볼 수 있죠. 우선 3월 8일 첫 번째 나온 데이터는 미국 잡 오프닝 신규 구인 공고 개수이고요. 컨센서스 10.5밀리언 상연했지만 차트에서 보시듯이 전월보다는 약간 내려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 경기 좋아서 다음 달 또 반등이 올 수는 있지만 당장에는 시장에게 안정감을 줬다 볼 수 있죠. 만약 이번 잡 오프닝도 4달 연속 상승했다면 나스닥 빠르게 하락하면서 50bp 금리 인상 가능성은 더욱 커졌을 듯 합니다. 3월 22일 금리 인상 나오기 전 연준위원들 참고하는 데이터의 일부분이었다 볼 수 있죠. 그리고 3월 9일 바이든 2024년 미국 예산안이 발표가 됩니다. 최근 미국 주식 재하락 가능성 대두는 되고 있지만 바이든 대통령 코로나 극복자라고 미국 주식도 1월 반등시킨 만큼 바이든의 미국 지지도는 높은 상황이고요. 이번 예산안 바이든 임기 3년차에 무난히 받아들일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아지고요. 바이든 대통령 예산의 핵심은 10년에 걸쳐서 3트릴리언 3조 달러 정부 지출 축소하겠다, 중국, 러시아 성장의 국방 예산 1100조 원 사상 최대치까지 인상하겠다, 부자 증세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바이든의 지출 축소는 10년간 3조 달러 축소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내년 바이든 대통령 재선한다고 해도 유럽이나 중국에서 새롭게
새롭게 전쟁 나면 지출 축소 언제든지 할 가능성은 높고요. 부자 증세도 2021년 당선될 때 시장에 겁주는 용도로 부자 증세 언급을 했었는데 부자들이 주가 폭락 이유를 미국 정부로 타겟을 돌릴까봐 작년에는 언급도 안 한 부자 증세였습니다. 올해 금리 인상 종료와 함께 부자 증세 논의가 되면 나스닥 빠른 추가 상승을 막을 요소로 보인다 생각이 들고요. 부자 증세는 나스닥 강한 반등이 전제되어야 하죠. 그리고 국방 예상 증가는 중국이 이번 양해에서 국방 예산 6% 더 인상하는 것을 의식한 조치다 볼 수 있습니다. 이번 바이든 예산안 발표의 핵심에서 주시장에서 빅테크 코인에게 호재로 작용할 만한 요소는 적고요. 하지만 예산안 발표한다는 것만으로도 시장에 돈 푼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존재를 하는 거죠. 그리고 3월 9일 최신 미국 대기업 내부자 거래 CEO, CTO, 고위 임원진들 주식 매매 내역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최근처럼 시장 방향성 어떻게 움직일지 모를 때 회사 고위직들 어떻게 매매하는지를 참고로 하면 매우 좋을 듯 하고요. 미국 대기업에서 CEO, 고위직 임원할 정도면 높은 학력에 시장 방향성도 제대로 읽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참고해 볼 만한 지수다 볼 수 있습니다. 이번 내부자 거래 전체 토탈을 보면 지난주에 이어서 매도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특히나 2021년 4월 나스닥 코인 빠르게 상승할 때 미국 대기업들 여기 구간에서 대량 매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미국 고위직들 매도 이후 주가는 개인들 추가 매수로 인해서 더 상승을 했지만 결국에는 2022년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시장 충격이 컸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2022년 6월에도 고위직들 여기 나스닥 저점 바닥에서 대량 매수를 하면서 투자 승률이 70% 정도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번에도 계속해서 팔고는 있지만 개인들 진입으로 인해서 추가 상승도 가능하다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매도를 많이 하면 경기가 좋을 경우 약간 하락이고 상승하겠지만 작년처럼 전망 안 좋을 때는 추가 하락이 매우 커질 수가 있고요. 그러면 어느 산업 섹터에서 미국 고위직들 매도를 많이 했냐 보면 첫 번째 머티리얼 소재 분야에서 셀과 바이 비중 2.9%로 지난주에 이어서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지난주 9%보다는 약간 줄어들면서 지난주 나스닥 하락에 추가 매도는 많이 없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가격이 하락해도 더 팔지는 않겠다 하는 거죠. 그리고 헬스케어 보면 지난주 3.8배에서 이번 주 4.2배로 매도를 급격히 늘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바이든 예산안에서 10년간 3조 달러 축소하겠다 발표 예정인데 코로나 종료되고 중국도 봉쇄를 푸는 만큼 헬스케어에서 정부 지출이 줄어들 것을 예측한 고위직들 매도량을 늘린 것이다 생각이 들고요. 계속해서 팔고 있고 이렇게 되면 여기 주요 지일라인이 1년 안에 무너질 가능성이 매우 크겠죠.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빅테크, SNS,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기업들 보면 지난주 14배 매도량을 늘렸다가 이번에는 10.0배로 매도는 했지만 지난주보다는 매도가 적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테슬라, 애플 가격 내려오니까 이 가격에는 못 팔겠다는 고위직들이 존재를 하는 거죠. 2021년 4월처럼 이렇게 내려갔다가 다시 상승할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하락 추세가 시작될 것이다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전체 코인들 하락할 때 우리 리플 나홀로 반등하면서 상승세가 좋고요. 무엇보다 리플 약식 판결 한 달 안에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리플 가격 상승을 한 거죠. 리플의 전 변호사 존 디토는 SEC가 이전 코인을 증권으로 보는 기준으로만 봐서는 약식 판결에서 패배할 가능성이 존재를 한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송 승리를 한다고 해도 완전한 승리는 안 되고 리플에게도 어느 정도 제약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리플이 패소한다면 미국 대표 코인 거래소에서 판매하는 대부분의 코인이 미등록 증권이기 때문에 영향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리플 소송의 패소는 이제는 리플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미국 내 상장된 코인과 코인베이스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파장력이 매우 큰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리플이 패소가 된다면 전반적인 미국 내 암호화폐 산업 무너질 가능성이 크고 다시 중국으로 암호화폐 산업이 넘어갈 리스크도 존재를 하는 거고요. 때문에 미국 재판부도 빠르게 판결을 못하는 상황인 거죠.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